명나라 시대 하면 보통 안정과 지적인 성취를 떠올리시죠? 그런데요, 그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는 의학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정말 거대한 혁명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어떻게 한 시대가 과거의 모든 의학 지식을 집대성하는 그야말로 최종판 같은 백과사전을 만들면서 동시에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팬데믹 이론을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요? 정리와 혁신,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명나라 의학이 이룬 첫 번째 거대한 업적은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그때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방대한 의학 지식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이 어마어마한 과업에 뛰어든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이시진입니다. 그는 무려 27년, 거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쳐서 흩어져 있던 의학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보다 이 숫자 하나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1892. 잠시 이 숫자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그의 역작, 본초 광목에 실린 약재의 개수입니다. 한번 보세요. 52권. 약재가 무려 1892종, 처방은 11,000개가 넘고 사파도 1,000장이 넘습니다. 이거 27년 동안 연구해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단순히 중국 의학을 정리한 수준이 아니죠. 당대 세계 최고의 약물학 대사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집념이 만들어낸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경이로운 결과물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명나라 의학계가 이렇게 과거의 지식을 정리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요, 치료의 근본 철학을 두고 아주 뜨거운 논쟁, 그러니까 거대한 사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때 의학계를 딱 둘로 나눈 거대한 학파, 단계 학파와 온보 학파의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아주 재미있어요. 한쪽에서는 우리 몸은 물, 즉 음기가 늘 부족하니까 이걸 채워주고 열을 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생명을 태우는 근원적인 불, 양기가 약해졌으니 그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맞선 거죠. 자, 몸을 식혀야 할까요? 아니면 덮여야 할까요? 그야말로 물과 불의 정면 승부였던 겁니다. 특히 온보학파 쪽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명문이라는 개념에 집중했거든요. 말 그대로 생명의 문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우리 몸의 근원적인 생명력, 그 뜨거운 불이 바로 이 문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핵심은 뭐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생명의 불씨를 강하게 지피는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자, 이제 명나라 의학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기존의 그 어떤 이론으로도 그 어떤 논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끔찍한 전염병이 제국 전체를 덮치기 시작한 겁니다. 명나라 말기는 정말 거대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대규모 전염병이 휩쓸자 기존의 모든 치료법들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죠. 의학계는 완전히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로 이때 오유성이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런 혁명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이 무서운 역병들, 그 원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선언한 거죠. 그가 내놓은 개념이 거로 역이입니다. 말하자면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 같은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전염병마다 그 원인이 되는 역이가 다 다르다고 봤다는 점. 그리고 둘째,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놈이 공기를 통해서 퍼져나간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특정 병원체가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는 현대의 세균 이론, 그 개념을 무려 수백 년이나 앞서간 거예요.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자,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전통적으로는 이런 끔찍한 병들이 피부나 땀구멍을 뚫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642년 오유성이 나타나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닙니다. 전염병은 피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입과 코, 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옵니다. 라고요. 와, 이 발견. 이게 그냥 학술적인 주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입과 코로 들어온다? 그럼 뭘 해야 하죠?
바로 마스크를 쓰거나 사람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잖아요. 현대 방역의 기본 개념이 바로 여기서 싹튼 겁니다. 인류를 구한 정말 위대한 생각의 전환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집대성과 혁신의 시대, 명나라 의학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핵심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명대의학의 5대 성취를 꼽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약초학을 집대성한 불멸의 명저, 본초강목,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 온영론과 역이설, 인체의 근원적인 생명력을 탐구한 온보학파의 이론, 여기에 침술이나 진단법의 발전까지, 와, 이게 정말 한 시대에 이루어진 성취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결국 명나라 시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위대한 유산을 남긴 셈입니다. 하나는 고대부터 내려온 지식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완성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전염병에 맞서서 새로운 과학의 길을 용감하게 개척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백 년을 앞서갔던 동양의 역이설, 그리고 현미경의 발명과 함께 발전한 서양의 세균설. 이 두 위대한 발견이 아주 만약에 더 일찍 만날 수 있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